자, 여러분들, 세 번째 영상 제3편에는 본 그 손흥민 사건에 관한 토지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저희 학교 2학기 마감 접수 일자를 올려놓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열심히 우리 경매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본 사건의 경매 범위는 윗 건물의 두 동과 토지 투필지에 관해서 일괄 매각 사건이고, 결론적으로 미등기 건물 부분도 경매가 미친다고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훗날 경매 낙찰자 소유권 범위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투필지에 관해서 언급드리고, 특히나 이 지목이 목장용지, 즉 순흥리 194의 9번지에 관해서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지금 본 사건은 에, 본 필지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순흥리 194의 4번지와 194의 9번지로서 한쪽은 지목이 도로고 목장 용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두 필지의 격차의 이 간극은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정가를 이루어질까? 즉, 예를 들어서 이 감정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 때 샘플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정 평가 규칙에는 바로 인접하고 있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 필지를 근거로 3분의 1 가격으로 감정을 낮게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4의 4번지 같은 경우에는 본 필지 앞에 도로가 48.4평으로서 평당 50만 8,970원에 감정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1제곱미터당 감정가고 전체적인 토지의 감정가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액수지만은 일단 경매가 미친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훗날 경매 낙찰자도 이 도로 부분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목장용지 부분인데 이 목장용지를 보시면은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이런 토지 공법상의 내용과 공장 설립 승인 지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자연 보존 권역, 하수 처리 구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등이 나오는데 이 안에 지금 언급이 안 된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계획관리 지역이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평수가 252.89평인데 사다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형은 모양이 이쁘죠. 그래서 본건은 1제곱미터당 43만 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의 감정평가 금액은 약 한 3.6억 정도인데 본건의 감정평당가를 놓고 본다면 평당 142만 4,455원인데 이걸 이번 매각이 4차이기 때문에 4차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평당 한 48만 8,588원이 형국이 됩니다. 근데 인근의 매물을 우리가 사례를 놓고 본다면은 현재 본권은 평당 한 150만 원이 좀 안 되게 주된 필진 목장용지 감정가가 나왔는데 현재 본권은 아마 지목 대지로 해석한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목 대지를 준한다면은 인근 필지 계획관리 지역의 순흥리에 평당한 본권과 같이 유사한 도로 틀을 갖고 있는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당 197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가령 조금 높게 평당 200만 원으로 그대로 대입한다면은 본 194의 9번지 같은 경우에는 5억 500만 원이 됩니다. 즉,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약 11억에 근접하는 그런 총괄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틀린다 하더라도 190만 원대로 잡더라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유관상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194의 4번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1필지가 194의 9번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소유권에 다루는 토지에서 객체를 하는 역할을 소유권의 대상물을 볼 수 있고 이때 필자는 한자로 부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축자의 법률자를 써가지고
부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 그 부분을 지칭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의 그 단위는 바로 동으로 지칭할 수 있고 토지는 필지로 구분한다고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이 도로 역할 부분의 경매 부분과 이 부분은 사다리 형태로 돼 있고 현재 우리 경매 기록에는 언급된 바가 없지만은 제가 계산할 때는 이 도로폭은 4에서 5m 정도로 놓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본 사건에 관해서 바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목장 용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그 3편 영상에서는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장 용지 부분은 현재 지목이 목장 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목장 용지는 무엇인지 목장 용지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다면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하거나 축사를 설치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그 축산업 및 낙농업 측면을 본다면은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넓은 초지와 목초지가 있어서 그 축산업 및 낙농업에 대한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순흥리가 예전에 그런 지역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용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본건에 관해서는 만약에 목장용지를 지목, 그러니까 토지 지목 28개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지목대지, 지목대지는 건축 행위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정된 그 역할이기 때문에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28개 지목 중에서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목장용지를 지목으로 변경을 대지로 하려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목장용지로 사용된 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목장용지로서 이 틀과 그리고 번건이 있다 조금 있다가 언급드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두 문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가축 사육 제한은 가축이 있다는 얘기는 목장 용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제한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주거지로 적합한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200m, 300m, 500m 뒤로 이 가축을 뒤로 밀려야 됩니다. 가축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겠으나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악취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거지로 적합한다고 볼 수 있다면 따라서 목장 용지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적은 서로 간의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옛날 당시에는 이 지역이 목장 용지로 적합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목장 용지로서 가치가 없다면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본 필지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목이 바로 대지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서 그 이유, 아까 언급드린 감정평가 부분에서 왜 제가 대지로 산정한 이유를 언급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본건에 관해서 왜 이 건물이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 건물이 왜 미등기밖에 안 됐는지, 미등기를 가지고 번등기인 한 사유관 모시고, 이 사건의 핵심은 선순위 가처분 문제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은 또 이 목장용지는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은 농지하고 달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은 언급드린 바처럼 본건은 지목 대지로 보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로 차량이 가능하고 지형 형상은 부정형이고 길다랗죠? 그리고 어 그 지형 높이는 완경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부분은 도로 부분이 아니라 194의 9번지를 언급드립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서 도로와 전면돼 있고 본 목적용지 부분은 세로에 바로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고 4에서 5m로 추측되고 그리고 신토 자갈 함량은 심합니다. 35% 정도 되기 때문에 자갈로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언급드린 바처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서 주거지로서는 적합한 그런 구역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본 물건은 언급드린 바처럼 비도시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계획관리 지역인데 본 필지 인접한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에 해당해서 보존관리 지역과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접촉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계획관리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면은 본 토지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찰하실 때 제 1편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바처럼 반드시 임장을 하실 때 지자체를 방문하셔가지고 본 도로와 본 토지에 관해서 다른 제한이 있는지를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 필지는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바로 인제 필지가 보전 관리 지역 언급을 드린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올린 것인데 본 물건은 요 부분이 목자로 돼 있죠. 목장용지란 뜻이고 본 물건의 색깔과 이 색깔이 다릅니다. 이 색깔은 보전 관리 지역이고 요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따라 아니에 따라 이 건폐율과 기타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전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20%지만은 이 계획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가령 많은 분들이 이 땅을 가지고 이 필지를 논한다면 계급이 서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필지는 장점이 있지만은 현재 이 필지에 관해서는 보존관리 지역에 관해서 저촉이란 문구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훗날 본 지역이 저쪽 그 계획관리 지역에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자체 확인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이제 하수구 처리 구역이고 자연 보존 권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수질 아무래도 이제 북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 지역 아무래도 이제 수질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해서 어 승인을 거쳐야만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배출 시설 설치 제한적인데 이것은 뭐 당연한 멘트입니다. 그러면은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의 의미를 언급을 드린다면은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특정 지역에서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먼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특히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과 그 상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대책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 보존을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인데 수도법에 따라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공장 설립이 제한적을 마련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건축 허가 시 우리 같은 일반인도 건축이 가능할지가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직접 건축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요건원님들 건물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에 등에 따라 건축 허가 요건이 달라진 것이고 디벨롭 땅 가치를 올린 것이죠. 그래서 재테크 측면을 본다면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해를 할 수 있냐 없냐 문제는 그 땅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앞 도로 요건이라든가 안전 요건,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 그 필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본 필지에 관해서 건축에 관한 본 토지에 관한 용법이라든가 건축 제한 사항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필지에 관해서는 건축 행위를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봐지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을 몫이고 여러분들이 끝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3편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 4편 영상에서 이제 본 건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